조윤선 전 장관 재수사? 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어제 뭐 실검에까지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인데 사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지난번 1심에서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블랙리스트는 무죄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있고 밑에서 실제 실행을 했던 비서관들도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만큼은 뭐 전혀 몰랐었다. 갈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마침 일이 다 끝나고 나도 돼갔다. 이렇게 일단 그때는 무죄 받았잖아요. 무죄 받았죠. 네. 근데 이번에 수사는 그게 아니고 블랙리스트의 반대편 쌍둥이인 화이트리스트인 거죠. 예. 관변 단체들을 지원을 해서 그게 국고 보조금 같은 것도 들어가도록 했다. 예. 근데 뭐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줬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쪽은 안 주고 한쪽은 몰아주고. 한쪽은 안 주고 한쪽은 뭘.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거죠. 그거에 조윤선 전 장관이 개입을 했다라는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뭐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제 소환도 했고요. 예. 누군가 어느 네티즌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기분일 것 같다. 근데 그 잠깐 양재 벗을 때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군대에서 휴가 났다 다시 들어가는 거는요. 다시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끝나는 시점도 있고 거기 생활을 하잖아요. 예. 징역은요 그냥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징역의 말이 아니 있잖아요. 뭐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예. 일단 아니 근데 블랙리스트 사건도 재판 중이잖아요. 항소심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좀 불리해진 게 예.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 새롭게 관계 캐비넷 비서관들이 문건들, 직접 그렇죠.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보고한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나온 문건이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고 이른바 로우키 그러니까 눈에 안 띄도록 실행을 하라라는 지침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정무수석이었죠 당시에는. 예. 정무수석이 이행을 해라라는 지시가 김기춘 실장을 했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나와서 아니 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까지. 네. 그러니까요. 김기춘 예. 실장이. 오. 예. 아니 그거는 그거 잘했다는 이거죠.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으니 참 잘했다. 그래서 당신은 나중에 그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무죄 받을 거니 참 잘했다. 동그라미 근데 5개. 정말 동그라미. 진짜 이게 만약에 아직 뭐 가려봐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그렇게 연루가 됐다면 조 전 장관이나 남편이 그렇게 법정에서까지 울었던 건 뭘까 싶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그 재판부 1심 재판부. 그렇죠. 1심 재판부는 뭐 판결이니까 저는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판결인데 말씀을 안 해요? 1심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황 증거만으로 쓴 의심은 많이 가지만 예. 이거를 그 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어서 무죄로 받지 않습니까? 김명수 그 대법원장이 와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방침이 정치적 외풍은 다 막아줄 테니 소신 재판해라. 그렇죠. 그건 정치적 영향 받고 재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재판에 대해서요? 그럼요.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최근까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감옥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항소심에서 예. 이제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최민희 의원은 이런 것 같아. 우리가 둘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거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말이 끝나는 거 뭐 이 소음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야. 딱 끝나면 착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두 분이 막 우리 무슨 얘기하고 그죠? 있었어요? 두 분이 아니, 지금 우리 무슨 얘기하고 정치적인 있었어요? 김명수 그 대법원장께서는 정치적인 정치적인 외풍을 막아주실 듣고 분인데 계셨었네. 당연하죠. 저는 온몸에 귀가 있어요. 온몸에 귀가 있어요? 네. 그건 귀라는 게 아니라 기운. 그래서 두 분이 이게 막 목소리가 에스컬레이터 돼서 네, 그랬죠. 진정시키시려고. 네, 네. 오. 우리 둘이 보고 있었는데 네. 고란 기자님 표정이 아니 고란 기자님은 진짜 오늘 저거 방청객 같아.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그런데 표정으로 다 드러내셨어요. 놀라셨나 봐. 걱정하셔갖고 네. 오오오 그러다 제가 할 수 없이 그래서 1심 재판부는 예. 항소심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야. 아니 그리고 1심 재판부 뭐라 할 게 없는 게 네. 정말 증거에 대해서 네. 합리적 판단했다 우리가 믿어주고 싶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안 가는 건 어떡합니까? 아니 증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나온 거니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캐비넷 문건이 지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나 다른 측에서는 그게 문건의 입수 과정도 문제가 있고 그게 실제로 뭐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처음부터 나오는 거 있죠. 왜
최순실이 태블릿 PC 못 쓴다고 했던 것처럼 이거 자체를 증거로 못 쓰게끔 막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증거 나온 거에 대해서 증거에 예를 들어갖고 그 증거가 조작된 증거는 아니잖아요. 조작된 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하냐면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게 아니니까 불법적인 수집 증거다, 위법 수집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는 뭐냐면 뭐 영장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는가 이럴 때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법리들을 계속해서 이거라도 한번 주장을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법률가들이 있어요. 많은데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아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예.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을 때는 있는 걸 다 갖다 쓰거든요. 양지열 사람. 앞으로 그 청진기를 뇌에다가 대봤으면 좋겠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게 4차 산업혁명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왔어요. 청진기를 뇌 타격하게 되면 아니 그런데 예. 진짜 위법 수집 증거 아니잖아요. 네,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죠. 청와대에 이전 정부에서 놓고 간 물건, 그러니까 관리부실을 해서 놓고 간 아니 거고. 관리부실도 아니에요. 후임 정부가 와서 이런 하라고? 것을 적폐청산에 잘 써라. 자료 제공. 제공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놓고 놓고 간 거죠. 그거를 가져가면 공문서 절취 혐의가 되는 거지. 사실 그것이 또 일부에서는 또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된 거니까 네. 기록관으로 다 이관을 해야 넘겨야 되는 건데 왜 그걸 검찰에 줬느냐 이런 걸 가지고도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법정에서도 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리는 법원에서 좀 대통령 기록물을 누출하거나 이런 거를 처벌을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본도 안 되고 정말로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도장 콱 찍혀진 원본만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그거 복사본이나 중간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대통령 네. 기록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뭐 우리 자연스럽게 이전 정권에 준 거니까 검찰에 넘긴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양지열 사람님도 이전 정권이 준 거라고 금방 표현하시네요.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이라 함은 기록물이라고 지정을 해야지만 그렇죠. 인정이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기록물 전체하고 지정 기록물은 또 다릅니다.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이 업무상 만들어진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인데 완성된 원본만을 대통령 기록물로 그렇죠. 보고 그 중간 과정에서 수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의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거는 복사본을 복사본이고, 검찰에 네. 제공한 네.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입니다. 위법이 아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원칙으로는요. 전임 정권에서 다 정리를 해놓고 그 기록관에다가 넘기고 그러면 넘기면서 지정 공개 비공개 이런 클래시파이 네. 분류를 하고 넘기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있다라고 한다게 되면 전임 정권의 부실해요. 그리고 이건 자기들 분류를 안 해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후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폐기를 하든 검찰로 넘기든 근데 이제 원래 관행대로 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락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후 정권에서도 그 과정을 또 한번 해주는 거죠. 관행인데 원칙적으로 전임 정권이 하고 갔어야 되는 그리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정을 해서 못 보도록 하는 거는요. 외교나 국방 안보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민감한 네, 정보가 네, 들어있는 네, 부분인데 범죄 사실이 적혀 있는 그렇죠. 문건들인데 그걸 가지고 그걸 뭐 적법성을 따진다는 게 네. 사실은 넌센스죠. 예. 어제 황석영 작가와 김미아 씨 블랙리스트 피해 사실에 대해서 조사 신청을 했는데 황석영 작가의 경우는 피해 사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그렇죠. 예. 2010년에 국정원 직원이 황석영 작가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부 비판을 하면 개인적으로 큰 망신을 주거나 폭로하는 식으로 나가게 될 테니 자중하라. 근데 여기 폭로하는 식으로 나가게 될 테니 자중하라. 이거는 그 사생활을 다 알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사생활에 뭐 잘못이 있나요, 황석영? 뭐 잘못이 있건 없건 특히 이렇게 방송 중에 하품하는 게 그 나가면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사생활. 고란 기자님 그 방 말을 좀 끼워들으세요. 하품하지 말고. 그리고 기자님 오늘 너무 2011년에는 어이없으셔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는데 황석영 작가가 예. 그때 황석영이 쓴 광주항쟁 기록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그게 북한 책을 베낀 것이다. 이런 식의 날조도 했고요. 그다음에 황석영이 제작한 님을 위한 행진곡은
진짜 웃겨서 못 읽겠어요. 김일성 지령을 받아 공작금으로 만든 것 이렇게 모함을 했대요. 그리고 2016년 3월에 파리 도서전에 황석영 씨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황석영을 참가시킨 실무자가 심할서를 썼답니다. 진짜 구체적이죠. 황석영 씨는 비행기도 자기 돈으로 타고 그쵸. 스스로 갔다 오셨는데. 그다음에 2014년부터 해마다 6월이면 국민은행 동대문 지점 아주 디테일하게 밝혀요. 국민은행 동대문 지점에서 검찰 측의 수사 목적에 의한 요청으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대요. 2014년부터 해마다 6월이면. 근데 황석영 선생님이 그냥 인쇄 받을 거 외에는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거 모르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중앙일보 문학 담당 기자일 때 몇 번 뵌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요즘에는 책이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여유 있지 않으신 분인데 무슨 계좌 추적까지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최민희 의원님 너무 웃기는 게 이거 그 자기가 막 조사하고 온 게 아니고 홍격결에 너무 웃겨갖고 못 읽겠대. 아니 작가분들이 이렇게 준비한 거를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웃겨갖고 이거 못 읽겠어요. 진짜 아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요? 그 부분은 그 지령을 받아. 김일성 지령을 받아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아 오늘 공진단 뭐 이런 거 나오시는 또 사람이 자기 직업 배경하고 아버님도 한의사고 동생도 한의사니까 공진공이야 공진단. 아 오늘 네. 아니 그런데 나는 사람이 이게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는 게 이 책을 보고 웃는데 저 하품하는 거 보고 웃는 줄 알고 찔려갖고. 아 이게요 방금 제가 예. 황석영 작가님 얘기하는데 갑자기 봉도사님이 거의 입이 진짜 얼굴에 반이 되게 하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웃은 순간은 이 심할서 쓰고 황석영 작가를 파리 도서전에 참여시켜서 심할서 쓰고 이런 게 웃겨서 웃었는데 봉도사는 하품하는 거 보고 웃은 걸로 거고, 알았다. 예. 도둑이 제발 저렸다 그 얘기시죠? 그렇죠. 네. 근데 유인촌 장관이 그랬어요. 블랙리스트와 나는 상관없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화가 나가지고요. 네, 조사해봤어요? 예, 최소한의 양심 갖고 살자. 근데 이게 그 문체부 장관인데 상관없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상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고란 기장을 오늘 진짜 방청객겠대요. 아니 근데 좀 이따 예. 좀 이따 아주 맹활약을 하신대요. 아니야. 네. 아니 근데 이게 특히 저는 옛날에 사업할 때 간접적으로 유인촌 장관하고 연루가 돼갖고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무슨 장관 시어터 시절에요? 아니 장관 전에 전에. 시어터 하잖아 이분이. 네. 저도 이제 그거로 영어 사업을 할 때 시어터하고 연관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이미 이분의 캐릭터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렇게 모르고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은근 꼼꼼해요. 그러니까 MB하고 친해진 거예요. 꼼꼼한 사람끼리. 그런데요, 이분이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B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해서 내가 문체부 장관으로 있을 때 문화예술계를 겨냥한 그런 리스트는 없었다. 요새 세상이 바뀌니까 그러겠구나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제하거나 지원을 한다는 게 누구를 콕 집어 쪽집게처럼 되는 일이 아니다. 당시 지원 현황 같은 거 보면 금방 나온다. 우리는 그런 차별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차별하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네, 그런데 또 고백도 했어요. 뭐라고요? 자기가 MB 정부 시절 기관장,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정권에서 임명됐던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있잖아요. 예. 그 사퇴 발언으로 공개 사과한 일이 있는데 요걸 지칭해서 그게 문제였지 현장에 있던 문화예술인들과는 관계가 좋았다. 현장의 문화예술인과 관계가 안 좋아서 문체부 앞에 가서 문화예술인들이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다. 예.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공연예술인 노동조합도 진상규명해라. 철저하게 조사해라라고 예. 한일종 앞에 갖고도 막 항의, 학생들도 항의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구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블랙리스트가 운영된 게 비서실에서 나와서 청와대가 했고 구체적인 명단을 파악하는 것은 문체부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구조가 혹시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이게 짐작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꼭 문체부에는 이런 구조라면 지금 보면 사실 원세훈 전 원장이 벌였던 일이나 그 이후에 벌였던 박 전 정권에서 이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사실은 좀 수사를 해봐야 돼요. 아니 이게요 정말 가슴 확인이 아픈, 되었습니다. 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신경 안 쓰고 자기 할 거만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말이 끝나고 뭐 이 소음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야. 딱 끝나면 착 얘기하고. 그게 아니고요. 지금 두 분이 막 우리 무슨 얘기하고 그죠? 있었어요? 두 분이 아니, 지금 우리 무슨 정치적인 얘기하고 있었어요? 김명수 그 대법원장께서는 아, 정치적인 외풍을 막아주실 듣고 분인데 있었었네. 당연하죠. 저는 온몸에 귀가 있어요. 온몸에 귀가 있어요? 네. 아, 그 귀라는 게 아니라 기운. 그래서 두 분이 이게 막 목소리가 에스컬레이터 돼서 오. 네, 그랬죠. 진정시키시려고. 네, 네. 오. 우리 둘이 보고 있었는데 네. 고란 기자님 표정이 아니 고란 기자님은 진짜 오늘 저거 방청객 같아. 눈 동그래지셨어요. 그런데 표정으로 다 드러내셨어요. 놀라셨나 봐. 걱정하셔갖고 네. 그러다 제가 할 수 없이 그래서 1심 재판부는 항소심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야. 아니 그리고 1심 재판부 뭐라 할 게 없는 게 네. 정말 증거에 대해서 네. 합리적 판단했다 우리가 믿어주고 싶죠. 그래서 그러나 그런 믿음이 안 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증거 조윤선 전 장관 재수사? 예.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죠. 어제 뭐 실검에까지 오를 정도로 화제가 됐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인데 사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지난번 1심에서 예. 뭐 다른 건 몰라도 블랙리스트는 무죄다.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도 있고 밑에서 실제 실행을 했던 비서관들도 있지만 조윤선 전 장관만큼은 뭐 전혀 몰랐었다. 갈 때마다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아하. 마침 일이 다 끝나고 나도 돼갔다. 이렇게 일단 그때는 무죄 받았잖아요. 무죄 받았죠. 네. 근데 이번에 수사는 그게 아니고 블랙리스트의 반대편 쌍둥이인 화이트리스트인 거죠. 예. 관변 단체들을 지원을 해서 그게 국고 보조금 같은 것도 들어가도록 했다. 예. 근데 뭐 정상적인 절차를 가지고 줬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한쪽은 안 주고 한쪽은 몰아주고. 한쪽은 안 주고 한쪽은 뭐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거죠. 그거에 조윤선 전 장관이 개입을 했다라는 청와대 문건이 나왔다는 거죠. 뭐 아하.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제 소환도 했고요. 예. 누군가 어느 네티즌이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무죄 받을 거니 참 잘했다. 동그라미 근데 5개. 정말 동그라미. 진짜 이게 만약에 아직 뭐 가려봐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그렇게 연루가 됐다면 조 전 장관이나 남편이 그렇게 법정에서까지 울었던 건 뭘까 싶어요. 아니 그거보다도 그 재판부 1심 재판부. 그렇죠. 1심 재판부는 뭐 판결이니까 저는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판결인데 말씀을 안 해요? 1심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황 증거만으로서는 의심은 많이 가지만 예. 이거를 그 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다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없어서 무죄로 받지 않습니까? 김명수 그 대법원장이 와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방침이 정치적 외풍은 다 막아줄 테니 소신 재판해라. 그렇죠. 그건 정치적 영향 받고 재판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 재판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저는 최근까지는 그렇게 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 가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항소심에서 예. 이제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1심 재판부가 최민희 의원은 이런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나온 거니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캐비넷 문건이 지금 이제 박 전 대통령 측에서나 다른 측에서는 그게 문건의 입수 과정도 문제가 있고 그게 실제로 뭐 대통령 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도 따져봐야 되고 처음부터 나오는 거 있죠. 왜 최순실이 태블릿 PC 못 쓴다고 했던 것처럼 이거 자체를 증거로 못 쓰게끔 막으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여기 변호사님 계시지만 증거 나온 거에 대해서 증거에 예를 들어갖고 그 증거가 조작된 증거는 아니잖아요. 조작된 게 아니고요.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하냐면 이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게 아니니까 불법적인 수집 증거다, 위법 수집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는 뭐냐면 뭐 영장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는가 이럴 때 위법 수집 증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법리들을 계속해서 이거라도 한번 주장을 해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많은데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예. 할 수 있어서 휴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기분일 것 같다. 근데 그 잠깐 양재 웃을 때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군대 휴가 났다 다시 들어가는 거는요. 다시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끝나는 시점도 있고 거기 생활을 하잖아요. 예. 징역은요 그냥 지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징역의 말이 아니 있잖아요. 뭐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예. 일단 아니 근데
블랙리스트 사건도 재판 중이잖아요. 항소심에.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도 좀 불리해진 게 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 새롭게 관계 캐비넷 비서관들이 직접 그렇죠.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보고한 거야.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나온 문건이 직접적으로 보고를 했고 이른바 로우키 그러니까 눈에 안 띄도록 실행을 하라라는 지침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정무수석이었죠 당시에는 예. 정무수석이 이행을 해라라는 지시가 김기춘 실장을 했다는 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게 나와서 아니 뿐만 아니라 잘했다고 칭찬까지 네. 했어요, 그러니까요. 김기춘 예. 실장이. 오. 예, 아니 그거는- 그거 잘했다는 이거죠.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는데 당신은 모르고 있으니 참 잘했다. 그래서 당신은 나중에